그 지역 통화 운동은 여기는 이제 원래 쓰던 돈을 이렇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모으거나 또 여러 후원이나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또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없는 분들에게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성남 지역은 이제 성남 문화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돈을 만들면서 문화를 하는 것들인데, 하여튼 지역 통화는 기본적으로 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돈을 1999년도부터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박용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좀 돈을 모양을 이렇게 찍어내거나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대전은 이제 지역 통화 중에서 레츠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이제 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2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돈을 만든다는 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형태를 가진 지폐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지금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사실 그 화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폐로 모든 관계를 그 화폐가 다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공동체는 그 성격 자체가 그 돈으로 묶여진 화폐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말고 실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관계를 만드는 건데,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의 출발은 이렇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서로 얼굴이 보여야 될 것 같고, 서로 살림살이가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출발로 해서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 맺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또 내가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런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지역 통화 운동이고, 그게 지역 통화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굉장히 쉽지를 않아요. 어쨌든 돈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고, 돈 없이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역 통화 운동에 대한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희 한반네츠도 IMF 외환위기 때 이렇게 그 시작이 됐었고 생각이 됐었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역통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 봤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넘어가고요. 레츠 시스템은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 표로 시작해서 이 표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음양화폐다 이렇게도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으니까. 1983년도에 마이클 린튼이 캐나다에 있는 코목스밸리에서 처음에 이 레츠 시스템을 고안할 때 이 표를 가지고 다녔겠죠. 이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너 살면서 필요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쭉 물어봐서 저기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적고, 너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적는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남는 것을 내놓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연대의 공간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다 개별적으로 받아 적은 다음에 다시 저걸 적은 사람들한테 전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돌리면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서로 사람들이 뭐가 필요로 한지, 뭘 나눠줄 수 있는지. 그 매개체가 이제 저희 그린 달러라고 하는 당시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매개를 했었던 것 같고, 시스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런 이제 발상에서 한 거고, 뭐 여러 것이 있었고요.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287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거래도 사실은 하반기에 몰려있고 특정한 행사를 위주로 해서 있었던 거래예요. 처음에
99년도부터 준비해서 2000년 2월에 창립 70명으로 했었는데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창립 행사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도 거래를 안 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하고 실제 거래가 잘 안 돼요. 당시에 20여 개 전국적으로 지역통화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대부분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이유가 실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집회 형태로의 돈은 만들었는데 사실 이 핵심적으로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관계를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 돈을 만드는 것이라는 자각이 별로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사점이 있는데 밑에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왜 안 됐을까 이렇게 보면 일단 시스템 자체가 낯선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설명하면 이해하는데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거래 상대방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뭘 내놓는다고 하고 물건이나 서비스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된 걸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거래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 만나서 거래되는. 실직에서 그런 불편함보다는 그냥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거래 방식 불편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뭐 들어와 봤더니 거래할 만한 것이 없어요, 별로. 보통 특별히 자기가 내놓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것을 내놓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이렇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사람들은 거래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래할 만한 것이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인데 거래할 만한 것이 없는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거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문제는 조금 노력을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품앗이 만찬이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 행사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공동체는 식구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니까 먹고 그 먹는 행사 때 이웃과 나누고 싶은 물건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웃들에게 거래할 만한 물건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만찬할 때 이웃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두루를 가지고 이제 장터를 열어가지고 했었던 행사가 품앗이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287건의 거래는 대부분 만찬 때 거래고 만찬 때 만났던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상관으로 거래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품앗이 학교는 뭘 배우고 싶다, 가르쳐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1대1로 둘이 만나서 그 거래 잘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싶은 사람, 컴퓨터 배우고 싶은 사람을 여러 명 모으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하는 학교를 만들으니까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면 서로 또 친해지는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면서 이제 거래를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래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동네 미용실 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언니 좀 가입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쓸 게 없으니까 가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의 이상은 뭐였어요? 미용실 언니가 가입하는 거 보고 옆에 세탁소 아저씨도 가입하고 식당 아저씨도 가입하고 이런 걸 바랬는데 최초의 미용실 사장님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거래가 처음에 시작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어떤 이기적으로 거래해야 유리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신을 전제로 이기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시장 거래 시스템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게 현재 시스템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보면 어떤 인간관계랑 서로 어떤 신뢰관계를 통해서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거래할 만한 것이 없는 문제도 조금씩 극복이 되면서 병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인쇄소라든가 이제 이런 데들이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가 좀 거래가 많이 172% 이렇게 늘어나게 됐던 거는 저 시기에 의료생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마이너스 3.5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는 저때 당시에 의료생협이 굉장히 큰 위기를 겪어서 병원을 꽤 오랫동안 문을 닫았었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거래가 조금씩 이제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졌던 이유는 2009년도에 그 한반내체서 내부에 그 두루 밥상이라고 하는 이
반찬도 만들고 외식 사업도 하고 하는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좀 주는 시사점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면서 회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거래가 지속적으로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일상적인 개인 간의 이품 거래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거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거래 품목에서 가장 많은 거래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처음부터 농산물이 많았던 건 아닌데 점차로 농산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농산물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하나의 좀 현상은 원래는 저희가 총 거래의 30% 이상을 지역화폐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농부들한테 30% 이상을 이렇게 지역화폐로 거래하면 농부들이 받은 지역화폐로 가지고 뭔가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니까 그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퍼센테이지를 농산물의 경우에는 직거래 의미를 강화해서 퍼센테이지를 예외적으로 30% 이하를 거래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여전히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거래에도 가장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